상담소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상담소의 백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상담소 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상담소의 매니저 민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는 132화 바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시르와 왈츠는 이 이스라엘 감독인 아리 폴만 감독이 그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직접 인터뷰한 그 녹음들을 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그 군인들하고 그 레바논의 이 사브라와 사틸라 그 난민 수용소에서 있던 그런 학살 내용인데 거기에 이스라엘군이 어떤 역할을 했고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밝혀낸 그런 좀 만화죠. 좀 역사와 이 좀 전쟁과 학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네. 또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쪽 팔레스타인의 내전에 대해서는 뉴스로만 간간히 듣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네, 상황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와 진짜 우리가 너무 막연히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녹음이었어요. 질문을 다시. 그럼 백곰님은 이번 팟캐스트 녹음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제목만 보고 또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또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녹음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고 난 뒤에 저는 방송 직전까지 방송이 취소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끝까지 제가 질척거리면서 방송을 미뤄달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녹음이 좀 쉽진 않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정말 또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알아봐야 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녹음이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전에 100년의 고독 그 엄청 두꺼운 책을 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가하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가 네. 네.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보통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사실 한 번 다큐를 찍고 네. 그리고 다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동명의 다큐멘터리도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있으나 그거를 발표하거나 제작을 따로 하진 않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위한 다큐인데 아마 그것만으로도 한 작품인가 보더라고요. 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실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첫 네.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보고 우리도 꿈을 꿀 뻔했어요. 그래서 녹음 중에 그런 꿈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무겁지만 또 방송은 저희가 단짠단짠하다고 되게 무겁게 갔다가 막 빵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녹음을 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일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트라우마가 또 전쟁에 참여한 아주 젊은 그 뽀송뽀송한 청년들이 그 겪었던 걸로 인해서 평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게 꿈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 또 이 영화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애니메이션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132화 바시르와 왈츠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세요. 눌러주세요. 평범한 상담소. 돼지가 떼를 지어 달려온다. 물소들이 떼지어 달려나가는 것처럼
돼지가 떼를 지어 달려드는 공포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돼지를 보통 둔하다고 생각하지만 돼지는 소름이 끼치는 속도로 달려든다. 불안이 엄습할 때 꾸는 돼지떼의 꿈. 나는 돼지우리 옆에서 살았었다. 우리 돼지치는 젊은 형은 돼지우리 안 조금 높은 망대 같은 데서 기거했고 우리 가족은 번갈아 돼지우리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뚫려서 그 수많은 돼지들이 마구 뛰쳐나왔다. 나는 깔려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다.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우리 집 계단까지 따라 뛰어온다. 돼지치는 형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뒷집에 최씨 아저씨가 낫을 들고 서 있었다. 놀라서 뛰어나온 아버지에게 그 뒤를 따라 나온 큰아버지에게도 낫을 휘둘렀다.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던 그 돼지우리. 그 아저씨는 낫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엉엉 울고 곧이어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출동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최씨 아저씨네 노비였는데 자기 집은 폐가망신을 하고 우리 집은 자기네 덕에 졸부가 되었다며 빚 독촉에 시달리던 최씨는 낮에 막걸리가 거나하게 취할 대로 취해서 난동을 부린 것이다. 너무 어렸던 나는 며칠째 잠을 못 자고 꽤 오랫동안 말을 잃었었다. 최씨네 선조는 반정으로 권문세가가 되었고 왕가의 사돈 집안이었던 우리 선조는 반정으로 노비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최씨네는 친일파로 광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돈을 꽤 벌고 그 사업이 사양산업이 되자 졸지에 망하게 되었다. 두 집안은 계속 얽히고 뒤집히고 뒤집고 그 사이 두 집안의 남녀가 야반도주를 하기도 아이들끼리는 따돌림과 폭행을 반복하였다. 내가 그 집 아들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사귀자고 덤빈 최씨네 딸 최수아. 사랑하는 척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가 잔인하게 찢어놓는 복수를 해볼까. 어느 날 밤 최씨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다 없애버리는 끔찍한 복수를 하는 나의 상상에 섬뜩해진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이 지리한 두 집안의 복수극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리라. 더 이상 돼지떼가 꿈에서 달려들지 않도록 그 돼지떼를 멀리 떠나보내는 일.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네. 네, 그럼 지금 다들 정신이 없죠. 네, 이 오늘 가볍게 해보자고 해서 선택한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무거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었고요. 근황과 자기소개 하면서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규입니다. 사실 오늘 할 컨텐츠를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일이 또 너무 커지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가 부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즘 저는 집에 반려견을 한 마리 들여서 요즘 그 반려견을 돌보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이 팟캐스트 진행하면서도 버벅거리면 그런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딸바보 아빠예요. 밥 먹는 거 걱정하고. 밥 먹는 거 걱정하고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집에 빨리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 딸이 지금 강아지가 혼자 분리불안이 있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주인이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저도 가끔 그 생각해요. 이거 분리불안은 사실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 1시간 뭐 강아지 혼자 있는다고 어찌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딸바보 아빠. 네. 안녕하세요. 전 자몽입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좀 어색한데 저는 요즘 열일을 하며 마치 열정맨 윤호윤호처럼 살고 있습니다. 좋다. 근데 몸이 윤호윤호가 아니어서 안 따라줘.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도 겨우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방송을 접을까 했어요. 야근이 막 있으셔가지고 늦은 시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달렸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한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저번에 100년 동안의 고독, 100년의 고독은 이제 자몽님과 저의 추천으로 시작돼서 이제 스스로를 원망하며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맘 놓고 우리 덕규님을 원망하며 네,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깔끔하게 1대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서로 마음이 편해졌죠. 네, 참. 어쨌든 우리가 그 100년의 고독도 그 3권짜리 책을 도전을 해서 끝을 냈고, 오늘도 이 도전은 시작되어서. 게다가 우리가 이 어려운 이유가 전혀 이 중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자주 접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서 자주 들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막 이것저것 사전 지식을 기초부터 닦다 보니까 정말 기초부터. 쉽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 소개 대략적 개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컨텐츠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로 1982년에 레바논에서 벌어진 특정 사건, 사브라 사틸러 대학살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은 당시 이스라엘 군인으로 참전했던 아리 폴만 감독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한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되게 많은 26마리의 강아지가 이제 맹견이 자기를 계속 추격해오는 꿈을 꾸는데, 이것이 이제 자신이 참전했던 레바논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아차린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바논 전쟁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전장에 같이 참전했던 동료들을 찾아서 그날에 대한 기억을 다시 찾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을 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제작한 아리 폴만 감독이 실제 이스라엘 군인으로 참전했던 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보통 자신이 직접 가담했던 어떤 폭력의 현장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영화 자체에서도 이 감독이 처음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걸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 상태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이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감독은 끝까지 이 진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너머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기 때문에 굳이 이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 지식이 있지 않아도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기점으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략의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이 아리 포맨이라는 감독이 직접 참전도 했고 또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리 폴만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 이스라엘 군으로 파병이 됐고 이제 복무를 마치고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영화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졸업 작품이 이스라엘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면서 이때 이미 가능성을 약간 입증받은 상태예요. 그 뒤로도 몇 개 작품을 내고 나서 딱히 다른 작품을 선보이지 않다가 이제 이 바시라 왈츠로를 내보내고 칸 영화제에 가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감독이자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작품 활동을 활발히했던 사람은 아니군요. 네,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든 걸로 유명한 감독이었고 굵직하게 2개 정도의 작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또 다큐멘터리를 네. 좀 잘 만들던.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여기 안에 음악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네. 음악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좀 유명한 노래가 여기서 파병이 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배 위에서 이제 군인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OMD라는 가수의 에놀라 게이라는 디스코 음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이 음악이 겉으로만 보기엔 되게 신나는 디스코 음악인데 가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에놀라 게이라는 것도 히로시마 원폭을 투하한 폭격기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B19에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음악을 약간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 넣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미도 넣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유러피안 필름 어워즈에서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왈츠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백곰님이 줄거리 설명해 주시면서 하실 때 제가 좀 첨언할 게 있으면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거리도 이제 개관 설명해 주실 때 대략적으로 해주셔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화 감독 아리가 친구와 함께 술집에 들러서 친구의 악몽에 관해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매일 밤 자신의 꿈에 26마리의 사나운 개들이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악몽이 80년대 초 레바논 전쟁 당시에 그들이 수행했던 임무와 뭐 관련이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아리가 자신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자신의 옛 친구들과 동료들을 찾아 나서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비밀이 이렇게 파헤쳐져 갈수록 그것이 또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몽님이 얘기해주신 그 왈츠 영화 제목 애니메이션 제목과 같은 바시르와 왈츠르에 대한 그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 룸메이트인 프랭켈이 적과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웅 심리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동료의 기관총을 뺏어서 전장 한복판에서 난사를 막 하게 되는데 그때 왈츠 음악이 깔리면서 빈 광장에 바실의 대형 사진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그때 총알을 피하는 프랭켈의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런 스텝을 밟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아리 폴만이 전쟁 중에 시간과 이런 기억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짜 왈츠를 추는 장면이 그런 걸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혹시 뭐 맞아요. 전쟁 중에 가끔 군인들이 파티하잖아요. 네. 거기서 파티할 때 추는 뭐 그런 건가? 거기 이제 뭐 장교 이름이 바시르거나 애인 이름이 바시르가 너무 모르니까 이런 맞아요. 거지. 제목만 봤을 때는 네. 전혀 제가 이거 음악 얘기 찾아보면서 유희열 씨가 이제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세미나 같은 데서 이런 공포 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음악에 대해서 어떤 거장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뭐 현대 음악 같은 게 아니라 왈츠가 되게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감독이 음악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옛날에 수업 들을 때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원래 양 극단에 있는 것들은 사실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런 전쟁, 참혹한 현상을 비출 때 그냥 직설적으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좀 이렇게 미화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중에 반전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충격이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이 영화를 제작한 것도 약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더 강렬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딱 처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그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갑작스럽게 이제 실사 기록
실사 영상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마지막 매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완벽한 스위치 같아요. 네. 딱 적절한 순간에. 맞아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전반부나 좀 워낙 노래나 음악 같은 것들이 너무 현란하게 쓰이다 보니까 사실 그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마지막에 실사 장면으로 전환되는 그 충격이 맞아. 이게 사실 이게 현실이지. 이게 이 참혹한 현상의 진실이었지라는 식으로 뭔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그 배경이 된 그 레바논의 그 사브라 사틸라 대학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가야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982년 당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레바논에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레바논 민병대들이 지지하고 있던 지도자가 바로 바시르라는 인물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나오는. 이 바시르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취임되자마자 시리아 비밀요원의 폭탄 테러로 폭사하고 말아요. 이에 분노한 민병대들이 애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레바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사건으로 나오는 사브라 사틸라 대학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의 색출을 도모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 사브라 대학살이 일어날 때 그 주변에 조명탄을 쏘면서 이를 방조한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바시르와 팔랑해당, 피에로, 헤즈볼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바시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 레바논의 정권이나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세운 꼭두각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기치 못한 폭사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랑해당은 이 바시르라는 지도자를 추종했던 민병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민병대는 이제 바시르가 그렇게 죽고 나서 이 분노를 풀지 못하는 분노를 애꿎은 팔레스타인한테 푸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에로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이제 이 바시르라는 정치인을 실질적으로 폭탄 테러를 자행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그 다음 이제 이 대학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이제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교전 단체이자 이제 정당으로서 새롭게 나온 정당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들었던 피에로 이런 그 피에로를 겨냥한 이 팔랑해당이 또 활동했다는 것들은 좀 생소한 내용인데 좀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한번 또 새로 좀 환기도 하시고 이 세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고 반복되는 이 복수극에 대해서도 나치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대학살을 당한 유대인이 또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맞아요. 여기, 네. 그리고 이 관점에서 굳이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영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는 아리폴만 감독은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그 옆에서 이 사건을 방조하고 그냥 묵인한 인물로서 그려지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가해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사실 우리 지금 현대사에서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저쪽 중동 지역의 어떤 특정 사건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때 인간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병되거나 어디에 투입돼서 그 뒤로 트라우마를 겪게 된 이 젊은 사람들, 카미라는 친구 이제 인물 속에 나오겠지만 그 사람은 기대했던 거와 달리 이제 그냥 빵 파는 사람으로 물리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과 개인의 일생에 그리고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죠. 이 전쟁이나 이런 테러가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명의 그 주인공들과의 인터뷰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등장인물 소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꽤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전적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당연히 감독인 아리 폴만이고요. 어느 날 술 먹다가 같이 전쟁에 참전했던 친구가 내가 계속 악몽을 꾸는데 너가 영화로 좀 표현해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애둘러 거절은 하지만 결국 찾아나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제 보아즈라는 친구가 아리 폴만이 영화를 만들게끔 같이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친구입니다. 20년 동안 이제 개에게 쫓긴 악몽을 꾸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리라는 친구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아리 폴만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 폴만한테 너가 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약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고민을 하는 아리 폴만에게 조언을 해줘요. 왜냐하면 아리 폴만은 내가 괜히 덮은 거를 괜히 끄집어내서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것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네가 알고 싶은 중요한 걸 알게 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원치 않은 곳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가고 싶은 거는 네가 알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줍니다. 기폭제의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카미라는 네덜란드에서 칩거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기는 약간 용감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막상 현실은 배멀미에서 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판에 쓰러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가 보는 환상의 장면이 굉장히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혀요. 거대한 거인 같은 여자의 나체가 나타나서 자기가 맞은 그 여자의 몸을 배처럼 타고 가는데 멀리서 자기가 타고 있었던 군함이 폭발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로니라는 친구인데 탱크 안에 있던 부대원인데 약간은 조금 전쟁에서 전쟁같이 느끼지 않고 춤도 추고 이러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한번 공격을 강하게 당하고 이제 혼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겨우 동료에게 합류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자기가 바다를 그게 표류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서 바다와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걸 로니부터 약간 저는 시작을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제 물에 떠 있는 어떤 병사의 두려움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여섯 번째가 슈무엘 프랭켈이라는 건데 아까 백곰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장 한복판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아리의 룸메이트인데요. 이 영화의 제목을 만든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정신치료 담당자인 제바하, 그리고 용감하게 전장의 소식을 알리던 텔레비전 기자 롬벤, 그리고 당시 탱크 부대 책임자였던 드롤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아리 폴만의 기억이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여기 많이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사실 굉장히 좀 별거 아니지만 인상 깊었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나온 인물 중에 그 로니 디악이라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네. 죽음의 위기에서 혼자 살아 돌아온 부대 동료가 이제 이 주인공인 아리 폴만이랑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무덤 을 이제 회상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혼자 살아남고 나서 이 가족들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혼자. 근데 그 아무도 자기한테 비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어떻게 혼자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이 사람의 눈치를 혼자 봤다라고 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간적이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듯 살아나온다라고 하는 게 먼저일 텐데 그 이후에 살아남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좋고 나쁨의 문제로 나눌 순 없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저는 되게 섬뜩했거든요.
저 다 같이 살자고 뛰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사실 죽는 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살아남은 자의 마음이 정말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참 테러와 전쟁은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봤던 그 미넨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제작한 영화인데 72년 미넨 올림픽에서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든 영화인데 저는 이제 제목이 그냥 미넨이고 누가 표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굉장히 그 박사과정 있으면서 되게 바빴어요. 논문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데 막 표는 아깝고 나는 이 영화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뱃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엄청 막 그냥 막 시간을 내서 부랴부랴 갔는데 이게 영화가 이제 피가 터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암살을 당하는 그 검은 9월달이라는 이 피에로 조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단 11명을 살해하고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린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데서 최정예 요원들을 불러서 이 그 암살단에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 11명을 지목을 해서 한 명씩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명씩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그 회의에 부딪혀요.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표적이 돼요. 그 또 주요한 요원들을 암살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이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있고, 이 또 그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치부이거나 좀 덮고 가도 될 만한 것들을 영화화를 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의문의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또 정신이 좀 또 새롭게 보였던 그런 많이 계기였어요. 닮아 있기도 하네요. 이 애니메이션의 정신이랑. 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학살자와 방조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리가 시켜서 조명탄을 쐈지만 그 조명탄이 쏘아 올려져 있는 순간에 대학살이 막 자행됐던 그 대학살을 돕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그 조명탄 한번 본 적 있어요? 조명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제 조명탄을 쏘면 네. 보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도 크고 이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조명탄 저도 그 비행장 옆에 살았었어가지고 조명탄이 자주 터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1~2시에 다 기어 나와가지고 이 조명탄의 그 신비한 느낌, 진짜 개미도 다 보일 것 같이 막 온 동네가 환해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환해서 그게 안 졸린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몇 시간을 그렇게 놀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아름다워서 사실 그 순간만큼은 그거에 집중하게 되는. 근데 이 영화에 비춰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에 밑에서는 대학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질감이 또 생기면서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죠. 우리 아까 녹음 초반에 얘기했던 그 극단적인 두 가지를 네. 보여주는 그런 그러네요. 태우는 거. 음악도 디스코 음악을 틀어주면서 네. 음악하니까 또 밀정에서 막 볼레로가 나왔던 또 생각이 나네요. 이 아리가 얼마나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참 마음도 비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당시 이스라엘군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와 아니면 정말 몰랐다라는 입장이 아직도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부를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택하고 또 여기서 생각했던 화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하면서 또 애니메이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저희 팟캐스트가 더 좀 잘 이해되실 것도 같고 우리나라 역사도 많은 경우에 이제 원치 않는 징집이나 이 파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후손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렵고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공부한다는 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2년 반 동안 꿈에 등장한 개 26마리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